여러분 교재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여러분 아직 이 유형은 출제하지 않았거든요. 좀 중요한데, 뭐 우리 수익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용하는 문제, 또 수익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용하는 문제, 또 가격 소득 교차는 다 출제했는데 아직 14번 문제 유형은 출제하지 않았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아파트 수익 가격 탄력성. 자,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은 0.4가 주어졌고, 또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인데 이렇게 상품이요 다른 게 두 개 있다. 두 개 있으면 교차 탄력성인데 이 값은 0.2가 줘졌다. 자, 이때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이 5% 뭐 한다면 하락을 한다면 아파트 수요는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가? 자, 우선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수요 법칙에 따라. 그래서 첫 번째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 5%에 0.3 곱해주면 몇 프로? 2%.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한다. 근데 0.2는 0보다 커요.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수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대체제.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 변동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니까 화살표의 변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플러스.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죠? 5%에 0.2 곱해주니까 1% 뭐 한다? 감소한다. 결론은 여긴 2% 증가하고 여긴 1% 감소하니까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은 1% 증가한다.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은 1% 증가한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직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5번, 6번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우리가 출제가 예상이 된다. 16번, 17번, 15번, 16번 문제는 여러분 올해 출제가 또 예상되는 유형. 자, 다음 조건에서 A적 아파트 시장이 무슨 시점?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를 했어요. 자, 변화를 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인데, 자, 수요 함수는 변하지 않죠. 지금 QD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9인데 항상 우린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다? 같다. 수요량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9배. 수요량, 공급량은 T 시점에서 2P 플러스 100. 그리고 T 플러스 1 시점에서 수요 함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변화가 없고 공급이 변했죠. 얼마? 2P 플러스 500. 그러니까 공급이 얼마? 증가했어요. 400만큼. 자, 그럼 균형 이제 찾아야겠죠. 얼마? 2P와 2P 되면 4P에서 900에서 100을 빼주니까 800이 돼요. 그러면은 양변을 얼마? 4로 나눠주면은 200이 되죠. 자, 이것을 요 P 자리에 들어갑니다. P 자리에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느냐? 900에 마이너스 400 빼주니까 얼마? 균형 거래량은 얼마? 500이 돼요. 자, 여기서도 4P는 900에서 500을 빼니까 400이 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또 100이 되겠죠. 자, 이 100을 또 어느 요 자리에 또 대입시켜 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200이죠.
그래서 700이 돼요. 그러면 어느 가격은 200에서 100만큼, 균형 가격은 100만큼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500에서 700으로 200만큼 한다? 증가한다. 이게 결론. 1번 정답. 자, 여러분 15번 문제나 16번 문제나 같아요. 자, 15번이나 16번이 다 같은 유형. 자, A 지역 아파트 시장의 단기 공급 함수는 Q 리꼬르 300, 장기 공급 함수는 주어진데 수요 함수는 장단기 동일하게 400 마이너스 2분의 1 P다. 자, 수요는 같은데 그러면은 수요량과 균형일 때는 하여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데 단기일 때는 공급량이 얼마? 300. 그리고 장기일 때는 공급량이 얼마죠? P 플러스 250.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단기에서 뭘로 변한다? 장기로 변화를 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와 똑같은 거죠. 결국은 요 내용과 똑같은 것. 이게 단기,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얼마죠? 2분의 1 P는 100이 되죠. 400에서 300 빼니까 양변에 1을 곱해주면은 200이 됩니다. 200인데 균형량, 공급량은 300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 자, 여기서는 얼마죠? 2분의 3P. 넘어가면은 2분의 3P에서 400에서 250 빼니까 150. 자,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왜냐? 역수를 곱해주면은 요 앞에가 뭐가 돼? 1이 되거든요. 역수를 곱해주면은.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양변에 3분의 1 곱해주면 요건 1이 되니까 P 리꼬르는 약분하면 50이죠. 100. 100이면 Q는 100이 들어가면 2분의 1이니까 50이죠. 그래서 400에서 50 빼니까 350. 그러면 균형 가격은 100만큼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50만큼 뭐 한다? 증가한다. 이게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 15번이나 16번이나 비슷한 문제인데 말을 좀 바꿔놓은 겁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16번은. 그래서 올해 시험에 15번이나 16번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출제가 예상이 된다는 거.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및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무슨 개념? 유효수의 개념이 아니다 하니까 틀렸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유효수요다.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유효수요의 개념이에요. 자, 유효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도 있어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도 있지만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질문.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된다. 유효수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유효수요의 개념. 2번 건축비 하락. 요거는 또 2년 전에 출제했었는데 건축비 하락 등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절감.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공급의 증가.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 자체를 좌측, 우측.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자, 수요재, 소득이 변하여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여러분,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뭐죠?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그래서 틀린 질문. 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한다.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죠. 맨 끝에 감소가 아니라 균형 거래량은 증가. 자, 5번 정답이 되는데, 자, 5번 지문은요,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밑줄, 작을수록은 뭐죠?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때 어떻게 되냐? 자, 수요.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여기가 공급이 주어졌죠. 자, 여기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러면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자, 얼마만큼?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가격 하락폭이 커요. 근데 탄력적은 어떻게 돼?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는데 가격은 그래서 약간 하락. 자,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 하락폭은 뭐다? 커지고 증가폭은 요것보에 비해서 작아진다. 맞는 질문 5번 정답. 요 그림을 말로 표현한 거다. 자, 18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여러분 1번은 2년 전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1번은 2년 전 정답.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죠? 수평선.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이면서 어떻게 돼? 수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무한대.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완전 탄력적. 자,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뭐가 되면?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불변이다. 수평선일 때 균형 가격은 불변. 수평선일 때 불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2년 전 정답으로 출제했습니다.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뭐죠? 수직선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얼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제로. 네, 제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자, 이때 뭐가 되면?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지만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뭐다? 불변. 공급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자, 3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임대료에 대해서 뭐다? 완전 비탄력적. 우리가 아까 앞에서 풀었는데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뭐 한다? 자, 여러분이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은 가격 변화의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요. 이때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죠. 그래서 임대료를 인상하면은 총수입은 뭐 한다? 증가한다. 총수입은 증가한다. 라는 거. 자, 비탄력적일 때 아까 앞에서 풀었던 내용이죠. 3번 맨 끝에 증가가 포인트. 맞는 질문. 4번 또 4번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건데,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 자,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우리 요점이 균형이죠.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균형 가격 그 관련해서 탄력적 밑줄 그을까요? 자, 비탄력적은 이만큼 거래량은 약간 증가하고 가격은 대폭 상승하는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약간 상승하고 거래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증가. 탄력적, 요거죠.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약간 덜 상승한다. 탄력적 밑줄, 덜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 4번 맞는 지문. 5번은 요 그림, 왼쪽 그림인데 5번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또 뭐다? 비탄력적.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밑줄. 그럼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거래량은 약간 줄어들어요.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니까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지만 가격은 약간 상승. 그래서 비탄력 지수 균형 거래량은 덜 감소, 더가 아니라 덜 감소한다. 5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이해되는지, 여러분 이런 유형의 그림에서 특히 4번 지문이 시험에 좀 많이 출제되는 그림. 4번 지문.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과 중개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향 시장인 경우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 자, 얘기죠. 우리 경기 추세선에서 자, 이런 형태의 우리가 그림에서 우경사 비대칭 구종에서 이 하향 시장에서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 활동에 있어서 가격 설정 우위에 있으니까 상한선이 되는 경향, 상한선이 포인트. 2번 상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죠. 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오르기 전에 사고자 하죠. 그래서 빨리 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 매도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도에 중점을 두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 자, 3번 중개 물건 의뢰 접수와 관련하여 안정 국면, 안정기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매각 의뢰, 매입 의뢰 다 같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는 국면이죠. 실수요 증가에 의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공급 부족이니까 공급을 늘려줘야 되니까 매도자를 확보해 두려는 경향이 중요하죠. 4번 정답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경기 변동폭이 큰의 동그라미. 시험 문제 요거 26회, 29회, 31회 세 번 다 정답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정점과 저점 사이 길이가 뭐다? 진폭이에요. 진폭.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일 때는 또 가격 하락폭이 커서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어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뭐다? 크다. 크게 나타난다. 이게 포인트. 크게 나타난다. 자,
자, 그러면은 거기에 20번 거미집 이론에 관련된 또 문제가 나오죠.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인데 유형을 보죠. 작년에는 말로 출제했죠. 기울기, 탄력성 말로 출제인데 이번은 숫자로. 자,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여러분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되는 거. 0.3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0.7. 어디가 커요? 공급 곡선이 크죠. 공급 곡선이 크고 수요는 이런 형태네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 지금 이 불균형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균형으로 점점 접근해 들어가는 무슨 형태? 수렴형. A는 수렴형이야.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이걸 암기했죠. 수요가 완만해서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 뭐? 수렴형, 수탄수. 요게 A고 B는 수의 가격 탄력성은 0.4.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2.0. 공급이 크죠. 공급이 크면 이렇게 완만한 뭐다? 완만한 탄력적. 그러면 시간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는 뭐죠? 발산형. 발산형은 뭐죠?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수탄수, 공탄발. 수렴형, 발산형. 5번이 정답. 그림을 그리면 자, 21번, 22번. 올해 시험은요, 작년에는 20번 문제 말로 설명했거든요. 말로써. 숫자가 아니라 말로써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21번이나 22번 이런 유형이 중요하지 않을까. 올해 시험은. 그러니까 21번이나 22번 유형이 중요하다. 자, A 부동산 시장은 얼마? A 부동산 시장 P로 3으로 나눠줍니다. P리 꼬르는 3분의 500 마이너스 3분의 5 QT. 자, 그리고 5로 또 나눠줍니다. P는 60 플러스 5분의 6 QX.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앞에 있는 거죠. P는 Y축이야. P는 Y축, Q는 X축일 때 앞에 나오는 요거 있죠. 요게 바로 기울기야, 기울기. 요게 X축, 요게 Y축일 때 요 앞에 나오는 게 기울기, 1차 함수야. 근데 우리는 기울기는 항상 우리는 절대값으로 갑니다. 탄력성도 절대값, 기울기도 뭘로? 절대값.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얼마? 마이너스 3분의 얼마? 5.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5분의 6. 어디가 크죠? 요게 크죠. 네? 기울기가 요게 커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큰 거 요거네요. 네, 요거 그러니까 뭐다? 발산형. 요건 발산형. 그림이 요거예요. 자, 그리고 B는 자, B는 양변에 2로 나눠주면 Q. D는 2로 나눠주면 얼마? 200 마이너스 2분의 3P. 자, 이번 3으로 나눠주면 QS는 3분의 100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4P. 여러분, 이때 요게 X축, 요게 Y축이잖아요. 요거와 반대로 갔죠? 여기서 중요한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다. 이때 역관계,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인데 요 앞에 나온 게 뭐다? 탄력성이다. 탄력성. 그러면 탄력성의 절대값 하니까 얼마? 탄력성, 수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3 절대값 플러스 3분의 4 절대값 하니까 어디가 커요? 여기 크죠? 수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커요. 그러면 수, 탄수, 이건 수렴형. 수렴형. 그래서 5번 정답이죠. 자, 여러분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라는 걸 알고 이때 요 P 앞에는 뭐다? 탄력성이다.
절대값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절대값. 마이너스는 절대값하면 뭘로 간다? 마이너스는 플러스. 여러분 21번, 22번 이런 문제 내면 여러분 잘 헷갈리거든요. 시험 문제. 자, 22번. A 부동산 시장에서는 얼마? QD는 200-P, QS는 10 플러스 2분의 1P. 자, 이때 P 앞에 있는 게 뭐죠? P 앞에 있는 거, 여기 탄력성. P 앞에 있는 건 탄력성. 바로 위에서 설명, 요거 탄력성.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수요가 크죠. 1이 2분의 1보다. 수렴형. 자, B는 QD는 400-2분의 1P, QS는 50 플러스 2P, 또 P 앞에는 기울기인데 또 수의 가격 탄력성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이 크다. 그럼 또 공탄 발산형. 앞에 여기 P 앞에 있는 건 다 뭐다? 탄력성이다. 탄력성. 수렴형, 발산형 4번이 정답. 자, 21번, 22번 이런 유형 나오면 여러분 잘 틀리기 때문에 좀 잘 확인.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 22번, 3번 문제. 23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뭐 때문에? 부동성, 부증성 등에 있어서 우리는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자,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우린 퇴치를 조성해서 공급을 늘려주기 어렵죠. 공급의 시차론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번 맞는 질문이고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 얘기죠.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요건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에 따르는 가격 변동폭은 작죠? 작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요 그림 이해하면 돼요. 작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2번 정답. 이런 2번 지문 이런 거 시험에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정답으로. 취득세를 강화하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 부담이 높으니까 수요와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론에서 택지 공급이 어렵다. 택지 공급이 어려운 건 비탄력적. 택지 공급이 어려우면 택지의 주택 공급도 어렵다. 주택 공급도 어려우면 뭐다? 비탄력적. 하여튼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그러니까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하는 요인 중 하나. 맞는 질문. 자, 주택 시장에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간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수요, 공급이 주어지면 이게 바로 뭐죠?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상한 규제.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면서 가격의 상한선. 그러니까 상한 가격이니까 상한 규제죠. 상한 규제, 상한의 밑줄. 하한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또 하한으로 균형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하한이 아니라는 것. 상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공급자는 요만큼 손해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뭐 한다? 감소시킨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맞는 질문. 2번이 정답이죠. 2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달리 조직성을 갖는 것이 아니죠. 또 뭐의 특성? 개별성의 특성.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 조직성을 갖고 지역을 확대하는 특징하니까 틀린 질문. 2번,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아니라 자연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 고정성으로 인해서 국지화된다.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가격, 수익 등을 뭐한다? 개별화시키는 거지. 지리적 위치 고정성 뭐? 국지화. 인문적 특성이 아니라 자연적 특성. 틀렸고, 매매의 단기성으로 인해서 자,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매매 기간에 있어서의 뭐다? 장기성. 장기성. 장기성은 단기간에 거래가 곤란하다. 작년에 정답으로서요. 단기간에 거래가 곤란하다. 요거 그러기 때문에 황금성 면에서 뭐다? 낮아요. 높다가 아니라 낮다. 황금성 면에서 낮다. 틀린 질문. 거래 정보의 비대칭성, 대칭성이 아니라 정보의 차이를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보 수집이 어렵고 은밀성이 확대된다. 자, 또 요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 정보의 뭐죠? 비공개성, 비공개성, 비대칭성. 그래서 정보 수집이 곤란합니다. 자, 5번 정답.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에 뭐를 가져오죠? 비표준화. 자,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로 인해서 대체 가능성이 낮다. 비표준화로 인해서 대체 가능성이 낮고 또 부동산 시장을 복잡 다양하게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분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비표준화로 인해서 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을 배제시킨다. (5번) 정답입니다. 옳은 것은 자, 25번 최근에는요 24, 5번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최근 시험은 작년에도 그렇고.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성인데, 자, 거기 보니까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우리는 반영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죠.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를 통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여기다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적으로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을 중간성 효율적 시장.
자, 그래서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와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대주면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인데,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가지고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자,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이 세 번째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이 최근에 많이 출제하고 있는데, 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공표된 정보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등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 투자자들은 시장에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요게 주의 좀 해두시고, 자, 4번 정답.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고 어떻게 돼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 자,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맨 끝에 없다의 동그라미 있다. 이거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한 3번 출제인데 4번 지문은 작년에도 출제한 지문.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5번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중요한 우리가 요인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26번 문제 올해 주의 좀 해두시면서, 왜냐하면 25회와 29회 시험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주의해 두시면서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에서 뭐를 빼냐 하면은 불확실성. 확실성이라는 거죠. 1년 후에 신역사가 100% 들어선다. 이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겠다. 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할 때는 얼마? 1 플러스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몇 프로? 10%. 1년 후니까 1년 후에 돈이 현재 얼마냐? 1승. 1.1로 나눠줘야 뭘 구한다? 현재 가치로 가는데 확실성은 얼마냐? 자, 신역사가 들어섰을 경우에 토지 가격은 8억 8천만 원 곱하기 여기에 0.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 들어서지 않을 때 60%인데 이 60%가 뭐냐? 자, 여러분 요 0.6, 60%는 1-0.4야. 자, 무슨 얘기냐? 확실성일 때 1이고 불확실성일 때 어떻게 돼? 0.4를 어떻게 돼요? 빼준 거거든요. 그래서 0.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 확실할 때 그러고 또 불확실성하에서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 40% 빼준 것이 0.6이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걸 빼준 거거든요. 빼준 것일 때 여기는 뭐냐? 우리가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 6억 6천만 원에 들어서지 않을 확률 60%. 이때 요 0.6, 0.6은 같은데 앞에 0.6은 1에서 불확실성하에 들어설 가능성을 빼준 거. 이렇게 계산한 게 제일 빠르다. 빨리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1억 2천만 원 오버 정도. 제일 빨리 계산하는 방법. 시간 전략해서. 자, 26번까지 우선 풀었고요. 이제 입지 상권 분석 모형부터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잠시 쉬고 시작해요.